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장학금 소개에 이어서 EBS와 연계해서 대학생 멘토링을 뽑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대청교 사업 기억하시죠? 이 활동 기관인 EBS에서 화상 튜터링 학습을 지도할 대학생 온라인 멘토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대청교 사업과 연계는 되어 있지만 또 별도의 사업으로 공고가 올라온 것인데요. 튜터링 신청 기간이 3월 24일 월요일까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선발 대상은 대청교 장학금에 참여 대학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즉 EBS 튜터링이지만 대청교 사업에 신청을 하고 또 선발이 된 학생들만 멘토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수업 과목은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수학 그리고 하나는 영어입니다. 이 두 가지 과목에서만 멘토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과학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을 가르쳐주길 희망하셨다면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와 수학 이 두 가지 과목만 진행한다는 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대략 1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활동 내용이라고 하면 EBS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1대1로 온라인 화상 튜터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멘티별로 학기당 총 32회 그리고 2개의 학기를 진행을 하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이 EBS의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자기주도 학습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이 활동이 혜택이 중요하겠죠. 멘토링을 하게 되면 튜터링 활동비를 지급해 주십니다. EBS에서는 총 2만 원을, 시간당 2만 원을 제공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 수당이 총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튜터링 수당이라고 해서 근로 장학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요. 12,430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튜터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수당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준비 수당이 EBS에서 4,570원 지급됩니다. 이 준비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튜터링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멘토가 본인이 자료를 찾고 필기를 해가거나 어떤 식으로 멘티에게 수업을 진행해줘야 할지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데에서도 준비 수당을 따로 주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완료 수당입니다. 완료 수당은 마찬가지로 EBS에서 지급하고 3,000원 지급됩니다. 준비는 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멘티와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완료 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튜터링을 완료해야지만 완료 수당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3가지의 수당의 유형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 3가지가 충족이 되었을 때 시간당 2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튜터링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AI 단추를 활용해서 멘티의 학습 수준을 먼저 진단을 합니다. 막상 튜터링을 시작할 때 멘토의 수준에서 가르쳐주면 안 되겠죠. 멘티가 어느 수준까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AI 단추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멘티의 학습 수준을 먼저 진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EBS 교재나 강좌를 멘티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튜터링 전에 질문 노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선행학습을 멘티가 먼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행학습 동안 본인이 모르겠는 점, 또 멘토가 알려주었으면 하는 점을 질문 노트에 작성을 하면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멘토가 튜터링을 진행하면 됩니다. 개념을 설명해 준다든지 같이 풀이를 해준다든지 등 이 질문 노트에서 적혀있는 것을 위주로 알려주면 되는데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AI 단추를 활용해서 추가 과제를 제시하면 됩니다. 멘티가 집에 돌아가서 또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점을 찾아오면 좋을지 어떤 점을 다시 풀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멘토가 제시를 해주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는 다음 차시에서 질문 노트를 진행하고 또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5가지의 순서로 튜터링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활동은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EBS 안에 온라인 클래스라고 온라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은 18시부터 22시, 또 주말인 토요일부터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2시까지 멘토와 멘티 매칭 결과에 따라서 두 분이서 협의하여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또 직접 대면에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을 조금 꺼리는 멘티들도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마주하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 속에서 질문을 좀 부담 없이 편하게 하고 또 멘토도 수업을 하러 이동하는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제약을 조금 덜고 편하게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EBS 화상 튜터링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를 희망 근로지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학교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자세한 공고가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요. 이 공고를 살펴보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 QR코드를 함께 띄워드릴 테니까요. 이 QR코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대청교 사업과 EBS 화상 튜터링이 연계되어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대청교 활동할 수 있는 분이셔야 하고요. 또 대청교의 근로지 신청을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로 신청을 하셔야 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청교 사업에서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온라인을 희망하시는 멘토와 멘티분들에게 이 사업이 적절하겠죠? 나는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어디론가 수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하시거나 또 직접 만나서 가르치는 것에 부담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한 튜터링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자료 준비를 원활하게만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튜터링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오프라인을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 튜터링부터 먼저 해보시고 여기서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오프라인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업 과목이 두 가지, 수학과 영어이다 보니까 수학과 영어에 자신 있으신 분들 또는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당 2만 원이라는 활동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2만 원을 받는 만큼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튜터링 활동을 종료한 시점에는 활동 증명서가 발급이 된다고 하네요. 또 중간중간에는 멘토 역량 강화 교육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멘토들이 멘티를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멘토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주어지므로 이 점을 참고해서 본인도 좋은 경험을 얻어가고 싶다 하시면 이 화상 튜터링에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화상 튜터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신청 문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수학과 영어 관련 전공자이신 분들을 우선 선발한다고 하니까요. 관련 전공자이신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화면 캡처본과 같은 수업 인증 사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증빙할 수 있도록 이 점을 잘 기억하셨다가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수업 시작 시간이나 종료 시간이 잘 나타나는 그런 사진을 잘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튜터링 대상은 중1부터 고2까지라고 하니까요. 이 연령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청교와 연관된 EBS 화상 튜터링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해본 것은 아니라서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